투표 조작설에 대해서 다시 한 토픽으로 소위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미시간대의 마빈 교수의 논문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부정의 대가인 미시간대 마빈보다 네가 더 잘하냐 식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제가 베이지안이나 프리딕션 하는 논문을 쓰고 이런 관점에서 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계속 저한테 대해서 항의를 하시고 공격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본인이 쓴 얘기들을 제시해드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단에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용하는 논문은 지금도 마빈 교수의 그 학교 페이지에 있는 그거로 4월 29일 날 마지막 수정이 된 보고서입니다. Frauds in the Korean 2020 Parliamentary Election, 한국의 2020년 의회 선거에 대한 부정, 그래놓고 마빈 교수가 쓴 글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거는 원고 수준이고 아직 논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고도 완성된 원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뒤에 보면 레퍼런스라고 해서 인용이 자기 과거 논문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완성된 논문의 형태는 아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걸 마음에 새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포렌식 마들에 의한 프로드라고 하는 것은,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뜻을 가지고 나쁜 행위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고 may or may not be the result of malfeasance and bad act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부정의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프로드, 선거 부정이라고 얘기한 것이 우리가 아는 진짜 부정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Statistical findings, 그 통계적인 결론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런 통계적인 결론, 이 포렌식 방식에 의한 결론은 추가적인 정보와 무엇이 일어났는지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때 should be니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통계적인 statistical findings alone cannot stand as definitive evidence about what happened in an election. 통계적인 방법론 하나만, 결과만 가지고, 통계적인 결론만 가지고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로 쓰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선거 부정을 검증했다, 미시간 대학 교수가 판정했다, 이렇게 SNS에 올리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선 논문을 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몇 번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시작 때부터 한 것이 통계적 확률만 가지고는 범죄를 상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고, 이 포렌식도 뭐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확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무엇으로 여기서 판단을 했냐인데요. 어떤 분포가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면 투표 결과밖에 없죠. 투표 행위 중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이 사람이 하나도 결과가 없고 선관위의 투표 결과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투표구마다 투표구의 투표율, 몇 퍼센트 사람들이 선거에 투표를 하러 나왔냐 하고 각 후보가 얼마나 득표를 했냐. 근데 그 후보는 모든 후보를 본 게 아니라 민주당의 후보들하고 로 한 번 보고 다른 하나는 그 지역구의 당선자별로 2번을 봤습니다. 그게 이제 통계적 분포입니다. 한 투표구마다, 이게 이제 선거구가 아니라 투표구입니다. 한 선거구 안에 투표가 여러 개 있죠. 중앙선관위가 테이블에다가 집계표를 내는 거 한 줄마다가 하나씩의 단위의 데이터로 보고, 그리고 252개 선거구에 아마 한 선거구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고 다른 선거에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해외투표, 당일투표 간의 분포가 어떻게 다르냐, 분산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투표구에는
표율하고 득표율의 분산하고 다른 쪽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차이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통계학에서 코베리에이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계 실험을 할 때 실험군하고 통제군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보시면, 만약에 요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어떤 약을 먹었더니 중환자가 있었는데 한 평균 10일 만에 퇴원을 했다. 근데 가짜 플라시보를 먹은 사람들은 20일 걸렸다. 평균이 그렇다 그러면 이 약이 효과를 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더 자세히 보려면 분산이 얼마나 그 그룹 안에 있냐. 그래서 분산 같이 봐가지고 그 통제군과 통제 안 한 그 실험군과 통제군 간의 분산, 그리고 그 각 그룹 간에서의 분산을 봐가지고 이렇게 크기를 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분포와 코베리엇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득표율하고 참여율이 어떻게 다른가, 투표구별로 어떻게 다른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 개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변수를 추정을 하는데요. 이 분산에 의하면 부정이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92.8%. 이게 뭐냐면 베이지안이 선거에 부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믿음, 선거에 부정이 부분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믿음, 선거에 아무것도 부정이 없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전 믿음이 있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쭉 해보면서 이 부정이 없을 거라고 하는 확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부분적 부정이 있을 거라는 확률이 어떻게 되고, 심한 부정이 있을 거라고 하는 확률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최종 나온 게 뭐면, 이 세 가지 변수 중에 이 부정이 없었을 거라고 하는 변수가 92.8, 0.928이고, 부분적인 인크리멘탈 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0.0661. 이건 이제 민주당을 후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심한 부정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들이 0.00588. 그래서 이 결과는 최종적으로 부분적인 부정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한 6% 정도, 7%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심한 부정하고 합쳐서. 근데 이게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사전투표의 조작설을 증명하는 논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말하냐면요. 이 논문을 읽어보면 선거구로 보면 16개가 부정선거로 당선자들이 변경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16개 선거는 9개가 민주당 선거고요. 6개가 미래통합당입니다. 민주통합당이 아니고. 1개가 무소속 선거구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민주당이 전부 표를 도둑해가지고 부정선거가 됐었다라고 하는 가설은 여기서 그대로 무너진 거죠. 이 논문을 믿는 순간 민주당, 통합당, 무소속 당선자 중에 16명이 부정을 해서 당선자가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지금 정부나 민주당 쪽에서 사전투표에 의해서 또는 선거 조작에 의해서 당선됐다라고 주장하려고 그러면 이 논문을 인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논문은 16개 중에 9개, 6개, 1개로 부정선거 당선자가 변경 가능성 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느 쪽이 전면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여기서 얘기가 이미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읽어보지도 않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거고요. 첫 번에 그럼 무얼 근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냐고 보시면, 이 선거구의 투표구마다 가로축은 투표율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득표율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것은 민주당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민주당, 통합당, 무소속을 따지지 않고 그 당의 1등 당선자들입니다. 그럼 보시면 그 그림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운데 많이 모여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짙게 모여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바이모달이라고 해서 두 개의 집중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바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 투표율 100%의 투표구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선거에서 투표율이 100%가 있는 투표구가 있었냐?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어느 쪽에서 그게 발생했는지가 자명합니다. 보시면
당일 관내 투표했던 거하고 우편 부재자하고 해외하고 사전 투표를 쭉 점을 찍어 놨는데, 지금 보시면 이 문제를 지적하셨던 거는 제가 아니라 서울대 박원호 교수 정치학과 교수인데, 바로 사전 투표 쪽에 100%의 투표율함이 다 모여 있고, 거기서 우편부재 관내 쪽 사전 투표죠. 우편부재자 쪽에 빨간 점이 일부 있고 사전 투표 쪽에 빨간 게 다 모여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 점이 조작됐다라고 얘기하는 투표구들입니다. 이걸 뭐 똑같은 형태로 그린 건데, 그 안에 분산이 얼마가 되고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 이제 분포표를 그린 건데요. 아까 제가 이 논문의 최종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일 해외를 제외한 당일 투표한 거 중에 그 묶어서 보면 부정 의심이 되는 게 10개, 부정이 아닌 게 318개라서 당일 투표에서는 10개 정도, 10개가, 그러니까 328개 중에 10개가 부정으로 3% 정도의 부정이 있다 그러고, 관내 우편은, 이게 관내 우편을 하니까 저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정이 없는 쪽이 14,155개고 관내 우편이 131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0.91%가 부정의 의혹이 있다 그러고요. 해외는 328개로 모여 있는데 0%로 돼 있고요. 관내 사전 투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관내 사전 투표의 부정 의심이 1,146개고 부정이 아니라고 보는 게 2,656개여서 전체 3,700개 중에 1,146개가 관내 사전투표에서 30%가 다 문제가 된 거다. 이거를 부정투표구, 이게 득표구입니다. 투표구별로 보면 당일 투표 전체 부정이라고 얘기했던 10개 더하기 131개 더하기 이 1,146개니까 1,287개가 부정 의심되는 거죠. 그 중에 90%가 관내 사전투표고 10%가 관내 우편투표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디서 발생한 거냐 하면 관내 사전투표에서를 보고 지금 이 사람이 부정투표라고 추정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민주당이 아니라 당선자 기준으로 한국 통합당, 민주당, 무소속 다 포함해서, 소수정당 포함해서 보면 거기서도 분포가 다르지 않습니다. 당일을 해외 제외한 거에는 부정이 5군데, 부정이 아닌 게 323개, 관내 우편도 298개 대 13,988개, 그리고 해외에서는 없고 관내 사전투표가 860개 중에 부정이 의심되고 아닌 거가 2,942개다. 그래서 보시면 당선자 기준으로 해도 총 부정이 의심이 되는 투표가 1,163개 중에 관내 사전투표가 860개로 전체 74%고 관내에서 우편으로 들어온 게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이 부분이 지금 늘 논란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투표율이 100%고 빨간 점이 찍혔던 게 다 이 사전투표 영역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각선 쪽으로 있는 것은 우편투표고 이 세로 쪽으로 서 있는 것은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에서 빨간 점이 다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됐냐는 것은 지난번 제가 펜앤마켓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내 사전투표율이 투표 숫자를 선거인수로 써서 100%로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다 이상한 거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국외 부재자 투표에는 마이너스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로 잡힐 수도 있죠. 그런데 공관은 이제 그런 게 없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사전투표에 민주당 후보들이 더 많이 나가서 격차가 벌어졌다는 거하고 같고, 그 격차 벌어진 거하고 100% 투표율이라는 게 이 결론을 내렸던 원인이라는 걸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박원호 교수나 저나 여러 번이 지적을 했는데요. 그거를 그 와세대 대학의 정훈 교수가 문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대답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논문을 내놓고 그러면 아닌 거로 사전투표를 100% 투표율로 안 하고 그 사전투표에서 왔던 것들을 각 투표구에다가 그냥 한 투표구에도 선거함이 여러 개 있어서 그 선거함마다를 다 카운트한 건데, 저걸 어떻게 배분을 해서 다시 돌리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매빈 교수는 다시 돌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해서 자기는 그냥
이 논문에 써놓은 게 다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라고 했고, 여러분이 많이 믿고 저한테다 매빈 교수가 그거 아니라는데요 그랬다고 잘못 알고 있다. 이병태 교수는 네가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논문으로 돌려보기 전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돌리지도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문 중간에 11페이지, 12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모델이 나와요. Which one is better? 어느 게 더 좋은 모델이냐? 본인이 이렇게 써요. Probably neither model is correct. 어떤 모델도 옳지는 않다. 엄격히 말하면.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민주당만한테 도움이 주는 프로드가 만들어졌다면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구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부정으로 판명됐던 많은 것들은 민주당하게 아닌 후보 쪽에서도 많이 발명이 됐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냥 그 선거구에 이기는 후보들에 의해서 부정이 저질러졌다면 이 forensic may be producing misleading result. 우리가 민주당 후보만 부정을 저지른다라고 제약을 해놓고 돌리면 또 이상한 결과가 나올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많은 결과는 민주당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합당 후보도 있고 무소속 후보도 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결과는 producing misleading result. 아마도 이 다른 후보들이나 다른 쪽에서 프로드가 있다고 나오는 것들은 오해를 할 수 있는 리절트다. 또는 물론 아무런 프로드도 없고 다른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에 쓰고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시고 이 논문이 지금 민주당을 위해서 통합당의 표를 다 훔쳐갔다라는 얘기를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건가요? 결론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앞에서 다시 합니다. 페이지 2에서 여기서 시작하면서 했던 가장 근본적인 주의할 점은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드가 실제적으로 나쁜 짓에 의한 프로드가 아닐 수 있다. 이거는 그냥 통계적으로 추정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 밑에 또 반복해서 얘기하죠. 통계적인 결론만 가지고는 statistical findings alone cannot stand as a definitive evidence about what happened in the election. 통계적인 방법론 자기가 찾은 것만으로는 선거에서 무슨 일이 있어놨는지 결정적인 증거로는 절대 설 수가 없다.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세 가지만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든 이 논문은 부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걸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에서 얘기하는 16군데 중에는 9군데가 민주당이고 6군데가 통합당이고 1군데가 무소속 지역이 승리한 지역에서 프로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프로드 선거구별로 보면 프로드라고 있었던 것 중에 90%가 선관위가 선거 인수하고 투표수를 100%로 적어낸 관내 사전투표구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관내 사전투표에 민주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지지자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다. 그것들은 이미 사전 여론조사에서 5군데 이상에서 다 밝혀졌고 실제 결과도 그렇다. 그리고 제가 이 음모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되게 신기한 게 이런 겁니다. 본인들이 1년 전서부터 당일 사전투표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놓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본인들 뜻대로 된 거잖아요. 사전투표에 야당 지지자들이 안 났으니까 민주당 지지들이 많은 거니까 본인들이 캠페인한 대로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조작이라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앞뒤 말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것은 매빈 교수는 사전투표기에 중앙선관위가 잡은 100% 참여율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다시 그걸 보정해서 돌린 논문은 없다. 아직까지도 한번 결과를 내주지도 않았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게
과연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사전 조작의 결론을 내는 과학적 논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을 보지 않고 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들이 그냥 SNS에 제목만 보고 마구 말씀하셔서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프리딕션 뭐들이 나오든 그게 인공지능이든 통계가 나오든 그것이 얼마나 진실값에 접근하는지를 미리 우리가 피팅을 하고 테스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그게 전혀 없어요. 한국의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이 논문이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을 하는지, 아까 92%, 8%, 6% 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제대로 부정 아닌 걸 부정이라고 하고 부정인 것을 부정 아니라고 하는 에러를 얼마나 내는지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모델이 얼마나 적합한가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거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으로 얼마를 바꾸면 얼마나 변수가 바뀌느냐. 여기서 이 중간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투표율 100%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 겁니다. 그 이상한 거를 지금 부정의 90%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꿨을 때 그거를 100%가 아니라 전체 석권 중에 사전 투표할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니까 그거는 전체 투표구에다만 합산을 하든지 그건 빼고 계산을 해야 맞는 거죠. 아니면 투표구마다 분배를 다시 해주든지요. 왜냐하면 한 선거구에는 하나의 사전투표만 있고 그 안에는 투표함이 여러 개 있으니까 배분을 해주든지. 왜냐하면 그거는 참여율을 알 수가 없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걸 넣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이 센서티비티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얼마나 민감한지, 가정을 바꾸면 민감한지. 특히 이분이 사전에 했던 사전 확률을 얼마로 조고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자꾸 논란을 하고 데이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재검토를 해본 적이 있고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논문을 읽어보시면 그리고 제가 설명했던 이유들로 해서 절대 선거 부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도 없고 의혹으로 쓸 수도 없는 논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